안녕하세요. 켄저그룹 대표 조양입니다. 안녕하세요. 학원 마케팅 교육 전문가 조은숙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 오늘도 제가 이제 은퇴 후 미리 살기라는 주제로 네. 이제 질문을 준비해 봤는데요. 많은 분들이 뭐 제주도 한 달 살기, 하와이 한 달 살기 뭐 이런 거 하잖아요. 네. 근데 그런 거 하는 이유가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거를 나중에 은퇴하고 우리가 언젠가 할 거야 그런 것들이잖아요. 근데 네. 그거를 당겨와서 지금 내가 한 달이라도 살아보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아마 그런 뭐 한 달 살기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대표님께서 지금 이제 은퇴 후 미리 살기. 남들이 은퇴하고 사는 삶을 이제 미리 살기 하고 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네. 은퇴 후 미리 살기를 하는 요즘에 이제 대표님께서 요즘 좀 그 어떤 느낌인지. 첫 번째는 처음에 느낌은 복잡했어요. 내가 이렇게 해도 되나? 그러니까 아마 열심히 사시고 달려서 이렇게 달리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멈추는 순간 어쩔 줄 몰라요. 그러니까 항상 달렸던 사람들은 시간에 쫓기면서 살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학원을 운영하고 살 때 5시 40분에 일어나서 아침에 독서하고, 그 다음에 영어 공부하고, 그 다음에 9시 반 요가 가고, 그 다음에 거기서 요가를 2시간을 해요. 그리고 나서 씻고 학원 출근해서 밥 먹고 애들 오후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돌아갔던 삶이다 보니까 시간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한 불안감이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느낌은 불안감이에요. 이 시간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제가 이제 아이스강 대표님하고 이제 산책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느끼는 이런 감정이 정상인지 아닌지도 모르겠고, 그쵸. 이거를 내가 누구한테 말하면 그냥 배부른 소리인 거예요. 한마디로 말을 하면. 근데 나는 정말 이렇게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난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대표님께서 은퇴 후에 사는 삶은 우리는 당겨와서 산다고 생각하라고. 근데 이게 영원한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인생에 1달러, 뭐 2달락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저희 남편과 제가 1달락을 마무리하는 삶인 거예요. 저에게 1달락까지의 인생은 영어였어요. 영어를 너무너무 사랑했고 또 영어로 돈도 많이 벌었고, 근데 여기서 1달락을 짓고 제가 두 번째 달락으로 넘어가려면 어느 정도 퍼즈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퍼즈에 내가 인생을 즐기지 못하면 저는 노후에도 즐기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왜? 어차피 우리가 일을 그만두면은 너무 많은 시간이 나에게 닥칠 거거든요. 근데 한 번도 그 시간을 내가 핸들링 해본 경험이 없으면 오히려 노후에 더 혼란스럽죠.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무기력하고 우울하고.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내가 지금 노후에 어찌 보면 은퇴 후의 삶을 지금 미리 당겨서 살고 있구나로 재해석이 되면서 내가 좋아하는 걸로 그냥 하루를 살면 되지로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게 뭘까? 전 남편하고 산책하면서 둘이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해요. 그거 되게 좋아하고, 책 새로운 거 읽고 나서 또 둘이 얘기 나누는 거 좋아하고, 그리고 요즘엔 또 빌리언스라는 미국 드라마도 보는데 그거를 그냥 컨텐츠로 소모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그러니까 자본주의 생태계를 보는 거죠. 그래서 그 생태계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 또 거기에 대해서 남편하고 나누면서 이야기를 하고, 또 제가 또 이제 그 세일즈 하시는 분들 이렇게 도와드리고 코칭하고 있기 때문에 또 그분들과 소통을 하고,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또 운동하고. 그러니까 내가 그 나이에 가서 해야 될 일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내가 그거를 지금 당장 즐기기로 결정을 하고 그냥 그거를 하면 되는 건데, 많은 사람들이 무언가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 달 살기. 그러면 그 한 달 살기를 평생으로 늘려보자 이거요. 내가 만약에 80에 은퇴를 했어. 그럼 내가 100살까지 산다고 하면 내가 그거를 20년 하는 거거든요. 그 제주도 한 달 살기를 20년. 근데 과연 제주도 한 달 살기를 20년으로 늘렸을 때 내가 그 시간을 무엇으로 채우냐에 따라서 만족도가 달라진다는 거죠. 제주도 한 달이 별 의미가 없다는 거야. 제주도 한 달을 살더라도 내가 어디서 살든지 그거를 하는데 느끼는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저는 이해가 돼요. 콘텐츠의 미래라는 거 보면 콘텐츠 자체가 중요하지 않다고 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것도 제주도 한 달 살기가 제주도 사는 그 행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그 시간을 어떻게 연결하고
내가 그 시간에 일어나는 일들을 어떻게 연결하고 그걸 그쵸. 어떻게 해석하고 이런 게 조금 더 중요하다고 이제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맞아요, 대표님? 네,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한 장소를 내 노후로 찜하는 경우는 정말 내가 거기서 살고 싶은 것도 있고요. 단지 여기서 벗어나고 싶은 심리도 있거든요. 그쵸. 저도 두 가지가 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노후는 한국에서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도 했어요. 왜? 한국에서 너무 치열하잖아요. 근데 노후에 내가 이 치열한 사회에서 릴렉싱 할 수 있을까? I'm not sure. 나는 확신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 차라리 조금 늘어지는 동네 가서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도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노후에 대해서 사람들이 막연하게 갖고 있는 환상들도 환상이 있어요. 있지. 있어요. 그때 가면 뭔가 내가 막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20살 대학교 입학하고 20살 되면 갑자기 기분은 좋아지고 머리는 긴 생머리에 날씬해지고 남자친구가 있고 약간 이런 것처럼 그 노후에 대해서도 그게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제가 게이트볼을 새로운 취미로 거기 노인분들과 함께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데 제가 만났던 그 어떤 분이 86세 할아버지셔요. 근데 이제 그분이 제가 이제 계속 질문을 했죠. 전 사람들 만나면 질문을 많이 하니까. 근데 그런 소통을 하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결국에는 몇 살이건 내가 좋아하는 건 다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분은 원래도 골프를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사업을 하셨던 분인데 사업할 때 틈틈이 골프를 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은퇴하고서 뭘 했어요? 골프를 치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체력적으로 이게 뒷받침이 안 되니까 게이트볼로 옮겨오셨어요. 그럼 이거를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은퇴하면 골프를 쳐야지가 아니라 그냥 내가 틈날 때 골프를 치면 되는 거지 그때까지 미룰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근데 물론 내가 하고 싶은 만큼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약간 이제 리밋이 걸리죠. 내가 시간을 다 놀이로만 쓸 수는 없으니까. 근데 그 86세 그 할아버지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은퇴하고 나서 삶이 더 좋냐고. 그랬더니 처음엔 좋았대. 처음엔 친구들하고 놀러도 다니고 맛집도 다니고 골프도 더 많이 치고 근데 이거예요. 우리가 반복되면은 그러니까 한계 효용이 더 빨리 와요. 뭐든지 한계 효용이 있어요. 근데 횟수를 더 많이 한다는 건 한계 효용을 더 당긴다는 뜻이에요. 빨리 그것에 대해서 맞아요. 익숙해지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내 만족감이 오히려 내가 사업을 하면서 틈틈이 그거를 할 때보다 짬짬이 막 시간 내서 짬짬이 할 때보다 이게 나한테 너무나 흔해지니까 이제는 별 가치가 안 느껴지는 거야. 예전에는 골프 나가기 전에 막 설렜대. 그 다음날에 새벽에 이제 티샷 나가면 막 설렜대. 근데 이제는 몇 시에 나가든지 내일 나가든지 안 나가든지 이러니까는 만족도가 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귀에서 같이 있었네요, 더. 그렇죠, 오히려. 그래서 그분 얘기를 듣고서도 더 무슨 생각을 했냐면 단지 은퇴 후에 뭘 해야지가 아니라 지금 당장 내가 뭘 하는 걸 좋아하는지 아는 게 전 우선인 것 같아요. 아, 근데 사람들이 그거 어렵잖아요. 어렵죠. 내가 뭐 좋아하냐고 물어보면 생각보다 사람들이 자기 좋아하는 거에 대해 정확하게 표현을 못해요. 왜냐면 우리가 내가 좋아하는 거를 찾고 느낄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이 살잖아요. 없죠. 굉장히 치열하게 막 앞으로 달리면서 살고 아니면 이제 나의 인생보다는 아이의 인생에 그치. 많이 포커싱이 맞추다 보니까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웃긴 건 그거를 은퇴한다고 찾아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느꼈던 건 사람들이 뭔가 자기도 뭔가 안에 있고 표현하고 싶고 풀고 싶고 뭔가 있는데 방법을 모르니까 그냥 할 수 있는 거라고는 뭐 주말에 누구 만나서 한잔 하는 거 정도? 그러니까 그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푸는 방법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뭐라 해야 될까? 그쵸. 똑같은 방법으로 푸는 거죠. 그러니까 안주는 달라지는데 삶의 어떤 그 주제는 달라지지 않는. 그렇죠. 어차피 그런, 대화의 주제는 거의 비슷하죠. 그치. 뭐 내 새끼들 자랑이라든지 내 새끼들 흉이라든지 둘 중에 하나죠. 새끼 얘기하려면. 자랑 아니면 문제죠. 그렇죠. 자랑 안 하면 근데 문제예요. 대부분 자랑보다 문제가 많죠. 문제가 술을 많죠. 마실 때는 문제가 있어서 보통은 술을 마시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술 마시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거 했을 때 이런 거예요. 저도 한때 사람들이 그 은퇴 후 삶 얘기하시니까 갑자기 뜨끔하는 게 저는 아시겠지만 주말 농장 5도 2촌을 해본 사람이거든요. 맞아요. 그걸 하려고 진짜 별 생쇼를 다 했잖아요. 원래 삼시세끼 그리고 효리네 민박 이런 프로에 꽂혀서 제주도로 가려고 그랬어요. 맞아요. 우리가 말렸었는데. 비행기 안 뜨면 너 학원 출근 못 한다고. 그래서 겨우 이제 생각해낸 아이디어가 시골에 금 텃밭가꾸기인데 텃밭을 가꿨어. 근데 돌아오면 내 현실은 안 달라지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게 문제야. 맞아요. 그러니까 여행도 똑같아. 여행을 갈 수는 있어. 근데 여행을 갔다 와서 내 삶은 똑같아. 그러니까
그래서 여행을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여행을 뭐라 해야 될까? 내 삶에서 분리하기 위해서 여행을 가는 게 아니라 정말 말 그대로 문화를 경험한다든지 사람을 탐구한다든지 뭔가 조금 한 차원 높은 여행을 하면 돌아왔을 때 별 후유증이 없거든요. 근데 예전에 저는 하고 나면서 이렇게 여행 1년에 한 번씩 외국 나가고 막 이랬던 거는 다 도피성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만 여기에 대해서 그만 생각하고 그러니까 싶다. 생각을 멈추려면 물리적으로 멀어져야 되니까. 맞아요. 비행기 타고 대서양 막 태평양까지 건너가서. 거기서 내가 어떻게 할 거야. 근데 그런 어떤 물리적인 어떤 공간을 내가 이렇게 옮겨서 나를 쉬어야 한다는 그런 압박감도 사실은 쉬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은퇴 후 삶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가 그 게이트볼 나가면은 그분들이 그래요. 처자는 어떻게 일을 안 해? 그러면 이제 제가 프리랜서요 했더니 옆에 어떤 분이 요즘에 프리랜서들 그 집에서 근무하면서 돈도 잘 벌어 걱정하지 마 그랬더니 그 노인분이 그래요 일을 오래오래 하는 게 좋아. 근데 여기 힌트가 있는 것 같아요. 일을 오래오래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치열하게 죽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오래오래. 오래 하는 게. 오래 해야 돼요 일을. 그래서 진짜 은퇴하신 분들을 보면은 막연하게 주어지는 자유를 즐기지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를 알고 나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보낼 때 사람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플러스는 그게 남에게 유익하게 돌아갈 때 더 좋죠. 은퇴 후라도. 그래서 이게 제가 두 부류를 봤는데 은퇴하신 분들 중에서 그냥 게이트볼을 치러 나오시는 분들이 있고요. 거기서 주도적으로 총무라든지 뭐 회장이라든지를 맡아서 그분들을 이렇게 이끄시면서 도와주시는 분이 있거든요. 두 분들의 행복도가 전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렇네요. 어떠한 듀티가 나에게 주어짐으로써 스트레스는 있지만 적어도 이분은 소비자는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아시겠지만 소비자는 끝이 없어요. 계속 더 채우고 싶고. 근데 이거를 공급자의 관점으로 바라보면은 사실은 완전 다른 입장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게이트볼장에서 똑같은 게이트볼을 치고 있지만 똑같지 않은 거죠. 그래서 저는 요즘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누군가는 은퇴하면은 이거 해야지라고 했던 것들을 굳이 그때까지 미룰 이유가 있을까? 작게라도 내가 해볼 수 있는 거를 해보고 그걸 내가 진짜 좋아하는지 아닌지부터 찾아가는 게 전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약간 이 생각 들어요. 보통의 사람들, 그러니까 보통의 중산층이나 중간 정도 어떤 소득 수준으로 사는 그런 사람들은 은퇴 후에 다 내가 쉴 꿈 일을 하거든요. 그쵸. 근데 진짜 끝점의 부자들은 찰리 무거라고 작년에 돌아가셨죠. 그쵸. 근데 그분도 90세가 넘은 그 나이까지 끝까지 마지막까지 일을 하고 나눠주시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은 이 인간의 진짜 행복이 뭔지를 조금 다른 관점으로 보는 것 같아요. 완전 욕구의 본질로 보시는 거죠. 인간 욕구의 가장 마지막 단계가 바로 나누고 남을 도와주는 건데 이 밑에 이 1단계에서 5단계까지도 약간 막 뭐야 될까 버퍼링이 걸려가지고 내 욕구가 뭔지도 모르고 막 헤매던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더 고차원적인 욕구를 채움으로써 더 큰 행복을 오래 느낄 수 있다는 기회를 갖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 먹고 사는 거 해결돼야 되고, 그쵸. 그리고 뭐 직장에 소속되거나 아니면 이제 그 일을 통해 인정받거나 뭔가 내가 그런 거에서 이제 그 사실은 앞단의 욕구가 안 챙겨지면 뒤에 거에 내가 욕심부리거나 이런 세상에 맞아요.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없어요. 없죠. 없어. 근데 이제 결국은 그 마지막 단계까지 다 욕구를 채우신 분들은 진짜 인간이 행복한 건 다른 사람한테 내가 개입해서 도와주고 그 사람 잘 되게 할 때. 그렇죠. 거기서 보람을 느끼는 게 어찌 보면 한계 효용의 뭐라 될까 속도를 늦추는 게 저는 남인 것 같아요. 내가 아니라. 그러니까 나는 되게 뭐 물건을 샀어. 뭐 아니면은 뭐 상을 받았어. 이런 내가 뭔가를 얻었을 때 얻는 그 한계 효용이 있잖아요. 근데 남에게 있어서는 한계 효용이 조금 더 저는 더 지속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부모들이 자식한테 더 이렇게 개입하고 해주려고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인간이 본능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가족 내에서 그런 헌신을 생각하는데 네. 이제 그것이 타인으로 시선이 옮겨가서 타인들에게 개입해서 타인을 도와주고 그러니까 사실은 더 이상 돈이 필요 없을 정도인데 네. 근데 그란카돈 같은 경우도 누구보다 열심히 맞아요. 일하잖아요. 누구보다 부지런히 일하시죠. 심지어 공짜 교육도 아직도 하시고 근데 맞아요. 그런 게 그런 것들을 왜 하는가를 보면 그러니까 부자들의 말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행동을 보라고 하잖아요. 그쵸. 그분들이 뭘 하나 보면 결국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나누고 그러니까 이게 진짜 행복이라는 걸 알아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거고 아까 그 어르신이 하신 일을 오래 해야 된다는
그 말과도 연결이 되네요. 네, 맞아요. 어르신들이 글쎄 모르겠어요. 물론 사람마다 다르겠죠. 사람마다 다르겠는데 그래도 자기 사업이라도 좀 하고 열심히 사셨던 분들은 오히려 은퇴를 빨리 한 거에 대해서 후회를 하지 은퇴를 더 빨리 할 걸이라고 하는 분들은 잘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흘려들을 게 아니라 왜 그분들이 그럴까? 그리고 그분이 이제 그 얘기 하셨던 거, 골프. 골프에 대해서 한계 효용. 오히려 시간이 많아지고 나니까 골프에 내가 느끼는 가치가 더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물론 달라요. 상황도 다르고. 그리고 제가 만약에 학원장으로 치열하게 살고 있을 때 이런 얘기 했으면 저 들리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전 그때 엄청 화냈어요. 나한테 그렇게 오래 일하라고 조언하는데 네. 저는 그때는 그게 싫더라고요. 맞아요. 왜냐면 내가 너무 힘드니까 오래 일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난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은퇴 계획을 55세로 세우고 32세부터 치열하게 달렸는데 그때부터 지루해서 어떻게 살라고. 맞아요. 55세면 여러분 반밖에 안 온 거야. 우리는 100세시대인데. 맞아요. 근데 그 반년 그러니까 그 남은 50년을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네, 그러니까 전 이렇게 봐요. 아마 그렇게 치열하게 그러니까 은퇴 계획을 뭔가 그렇게 막 기다리듯이 은퇴의 날만을 기다리면서 하는 분들은 분명 열심히 사는 분들일 거예요. 맞아요. 근데 안타까운 게 열심히 사느라고 정말 삶에서 내가 나한테 해야 되는 진짜 중요한 질문을 못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질문에 답변을 해줄 수 있는 그러니까 내가 그 질문을 하고 답변하면 좋은데 사실은 내가 나한테 질문하기가 되게 어려운 질문이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나를 삶에서 조금 더 나은 질문을 해줄 수 있는 누군가가 있더라면 아마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도 이제 그 고민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한 번 정도는 스스로 해볼 수 있었을 것 같아. 맞아요. 과연 내가 진짜 좋아하고 내가 노후에 그러니까 정말 은퇴를 하고 나서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게 뭘까를 그냥 정말 생각을 해보시고 짬을 내서 일단 그걸 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피아노를 배우고 싶다. 그걸 왜 은퇴할 때까지 기다려? 그냥 배우는 거야. 제 그치. 주변에 진짜 한 분이 있어요. 아이와 함께 피아노를 같이 배우고 싶다고. 근데 아빠가 먼저 배워놓을 수도 있잖아. 그리고 나서 아이가 시작할 때 아빠가 조금 더 가르쳐줄 수도 있지. 그래서 뭔가를 어떤 조건부로 하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여러 가지 정말 실험을 해보면서 미리 찾아놓는 게 전 전략인 것 같아요. 그걸 미리 찾아놓고 밸런스를 맞추면서 내가 정말 옛날에 내가 했던 것처럼 그렇게 막 쥐어 짜는 일이 아니라 내가 정말 즐길 수 있는 일을 오래 가져갈 수 있는 게 저는 멋진 노후의 전략이라고 생각을 좀 바꿨어요.